미 금융당국의 경우는 캐시우드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 SEC에 대한 리플의 부분 승소에 따른 알트코인 XRP의 상승 모멘텀도 고갈된 모습인데요. 이에 유투데이는 XRP의 단기 차트의 약세 신호인 데드 크로스가 등장했다라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게 되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중국에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0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최근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통계 수치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세계 2개 주요 경제 대국이 상반되는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라며 이날 발표된 7월 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전망치인 3.3%를 밑돌았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중국의 7월 CPI 상승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 하락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등을 근거로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진단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국제 무역 감소와 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투자 위축 등 많은 걱정스러운 징후가 관측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제 문제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를 했지만 이 중국이 겪는 문제는 미국의 사안보다 더 심각한 것을 여러 시그널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초강경 방역 정책이라는 이 강력한 정책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럽게 종료해 훨씬 더 나쁜 경제 후유증이 남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글로벌 매체들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의 영향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매크로 상황 속에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헤지펀드의 베테랑 이 마크 유스코의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와 현물 ETF 출시 승인 이 두 촉매가 비트코인을 최대 41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모건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유스코는 키코뉴스와의 최신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반감기 이벤트와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크 유스코는 이번 반감기에는 10만 달러가 공정 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마크 유스코의 경우는 ETF를 사용하는 미국 금융 자문사들이 30조 달러를 총 관리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1%만 할당해도 비트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이 약 7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펜토시의 경우도 최근 반감기와 ETF가 향후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의 순풍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09년 제네시스 즉 첫 번째 블록이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래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총 3차례 반감기를 거쳤죠. 이 네 번째 오는 반감기는 2024년 4월 22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이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년 4월 반감기 전까지 18만 달러 부근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 보았는데요. 이 펀드 스트레이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1일 수요는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1일 공급은 2,5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을 65%로 점차
던지게 되었는데요. 예, 현재 알트코인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석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 시즌 다가오고 있다.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 합계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인버스 헤드앤숄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인데스크 US는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전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의 연구원이었던 조시 올제비치의 기술적 분석을 인용해 알트코인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는데, 올제비치는 이더와 이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차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인버스 헤드앤숄더는 자산이 3개의 가격 저점을 형성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가운데가 가장 낮죠. 이 저점 사이의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 넥라인 위로 가격이 상승하면 추세 돌파 또는 약세에서 강세로 추세 전환이 확인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개의 넥라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1일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왼쪽 어깨 저점인 1,884억 달러는 2022년 6월, 머리의 저점인 1,732억 달러는 12월 말에, 오른쪽 어깨 저점인 1,736억 달러는 올해 6월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이제 오른쪽 어깨 저점에서 반등은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가총액 3천억 달러 부근에 위치한 넥라인 저항선을 넘어 상승하면 이 패턴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차트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여기서부터 하락해 잠재적인 인버스 헤드앤숄더 패턴이 무효화되는 경우고, 다른 시나리오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 알트 시즌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경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 지표들이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움츠러들 필요가 없겠죠. 지금의 시기는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강력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미국 금융 당국이 캐시우드가 신청한 현물 ETF 상장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미 SEC에 대한 리플의 부분 승소에 따른 XRP의 상승 모멘텀도 고갈된 모습인데요. 유투데이는 XRP의 데드 크로스는 단기 차트에서 약세 신호인데, 이것이 지금 XRP 차트에서 발견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XRP 데드 크로스는 4시간 차트에서 목격이 되었는데, 이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서 잠재적 약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 XRP의 거래량 감소 추세도 우려를 자아내게 되는데, 이 단기 차트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거래량 감소, 이 강력한 약세 신호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지표가 약세인 상황에서 거래량 감소는 매수 관심 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격의 잠재적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윌키파인 갤러거 로펌의 마이클 셀리그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판매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SEC의 항소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프로그래매틱이라는 것은 자동화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동화된 방식의 거래를 통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이 거래소의 자동화된 방식을 이용한 개인의 XRP 매수는 증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앞서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이제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 계약 혹은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제 얼마 전에 SEC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얼마 전에는 SEC가 소송을 포기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커뮤니티가 시끄러웠지만 결국 이 루머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SEC는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리플과 SEC의 소송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부터 저는 이 소송이 합의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말해온 바 있습니다. 이 리플이 이기더라도 분명 항소 리스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실제로 게리 갠슬러는 약식 판결이 나오고부터 SEC의 법률 검토팀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SEC의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항소를 해도 완승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항소했다가 혹시라도 패소하면 SEC가 입을 치명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XRP를 매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사의 발전과 투자를 연관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다행스럽게도 리플은 약식 판결이 나오고부터 외면 확실히 파이팅하는 모습들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도 XRP 재상장을 즉시 허용했고 리플은 현재 글로벌 송금의 XRP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CBDC에서도 리플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크립토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XRP 매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리플이 받을 타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게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리플 가격에도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XRP가 증권일 경우 리플을 상장시켜서 많은 기관들이 리플의 증권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의 특성상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XRP가 증권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XRP를 한 번이라도 송금에 이용해본 투자자분들이라면 XRP가 증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SEC는 이 가능하지도 않은 사실로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SEC가 크립토 발전을 일부러 막고 있다라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이 결국 SEC가 항소를 하든 더한 걸 하든 리플에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만약 리플이 이 소송에서 진다면 정말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알트코인은 증권이 되는 겁니다. SEC도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리플 XRP는 2025년을 향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현재의 10배 이상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받아 챙기는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겨야 할 겁니다. 리플은 일하고 있고 XRP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결국 오르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2024년 4월 이후 펼쳐질 크립토 마켓의 불장에서 넥스트 주인공은 XRP가 되게 될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비트코인 가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딱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에 답답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여러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적은 지금 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싶다가도 하락하면 더 빠질까 쉽게 매수를 못합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돈 좀 만졌다라는 사람들을 종종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결과만 보면 사람 참 쉽게 돈 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생각해보면 절대 행운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거의 매일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비트코인 재단이 딱히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난리입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은 물론 마음고생을 하기가 일수인데요. 이 크립토컨트는 UTXO 실현 가격 연령 분포를 분석하면서 수익 중인 비트코인 홀더들의 거래소 입금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말인즉 비트코인 홀더들의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통상 홀더들의 거래소 입금량 증가는 비트코인 매도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수시로 변하다 보니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기도 하므로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안다고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제 만약 저에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봐야 할 단 하나의 데이터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4년을 주기로 일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이 말이 이제 4년이지 그 기간 안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이 1년의 하락, 1.5년간의 프리불장, 그리고 나머지 1.5년간의 본격적인 불장 흐름을 상당히 균일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는 1년간의 하락장을 끝내고 프리불장의 절반 정도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식 역시 지금 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투자가 늘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은 뚜렷한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재산을 날리는 걸까요? 대부분 불장의 말미에서 비트코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하락장 1년 맞으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다가 프리불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닥터비트맨 구독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